할게요. 하나, 둘. 다시. 또다시 왔습니다. 이거 살리지 마, 진짜. 아, 정말 너무 웃긴다, 이거. 안녕하세요. 통TV의 김양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야, 컨텐츠 좋더라,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영상 그렇게밖에 못 찍냐,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피드백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긴장해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잘 팔 수 있는 법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고객응대에 관련된 얘기인데, 역시 로드샵에서 사람을 만나서 면대면으로 고객응대를 하는 법, 또 하나는 전화가 왔을 때 전화로 고객응대를 하는 법, 두 가지를 풀어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요즘은 백화점이나 로드샵에 가면 고객의 형태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면대면으로 딱 붙어서 어떤 거 필요하십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려고들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제발 나 좀 혼자 좀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들 하죠. 그런데요, 판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개라도 사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그 고객들이 내 가게에서 물건을 사들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심리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는 한 손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쓱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다른 손님 보고 있거든? 너 지금 대충 볼래? 라고 하면 내가 돈 주고 여기 물건 사러 왔는데 너네들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니? 라는 반응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하고 눈인사라도 살짝 해야 돼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내가 알아서 사갈 거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내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조금 더 챙겨주기를 바라는 심리적인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주파수를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다리게 되고 밖에 안 나가게 돼요. 그렇게 묶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구매자도 의사결정권이 있지만 옆에서 따라온 사람이 더 의사결정권이 클 때가 있어요. 참마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눈에 봐요. 이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고 카드 결제를 누가 하고 한눈에 딱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손님하고 주변에 같이 온 사람하고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 시소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구매자보다 더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굳이 다른 데 안 가도 여기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판매사원이 해야 되는 얘기를 옆에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매로 이루어져요. 특히 비싼 물건일 때는 훨씬 더 커요. 이게 뭐 마케팅에서 얘기를 하면 고관여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 간 사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지갑을 여느냐 못 여느냐 차이가 분명히 생긴다 이거든요. 두 번째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고객응대 중에서 전화응대예요. 조금 연배가 드시는 분들은 이 단어 아실 거예요. 124에다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그거 요즘은 사실은 다 필요 없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회사의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친절을 하겠다고 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초반에는 그 사람이 인지가 안 돼서 막 성질을 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들은 어때요? 열 받았지만 수긍을 하게 된다. CS에서 가장 탑은 친절하고 목소리 톤으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아니라 내 회사의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서 그 손님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 정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전화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사례를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일상에서 조금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